저는 거의 업무 80-90%는 챗GPT랑 하기 때문에 전 챗GPT, 클로드, 퍼플렉시티 이렇게 쫙 다 놓고 같은 질문 다 던져. 교차 검증도 해보고 이 작업은 누가 더 잘하지? 이런 거. 더 유용한 거는 세 개를 주고 나온 답변을 성장하려면 AI 써야 된다. 심지어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직군이라도. 자, 오늘은 사실은 저희 셋이서 얘기를 하는 세션을 만들어 볼까 싶었는데 아론님께서 또 저희 대화에 너무 흥미를 느껴주시고 또 저희도 아론님의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끼리 얘기하기로 했던 성장을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각자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. 이 성장을 사실 어떻게 정의하냐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것은 목표가 정해졌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는 그런 정의를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찾았던 것 같고 제가 여기저기 회사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방황했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뭐 영상이나 아니면 콘텐츠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영상이 아니더라도. 그러고 나니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. 조금 더 빠르게 편집을 하고 싶다.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. 이런 목표가 생기니까 성장이 비로소 이루어졌던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.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이 더 직관적인 포인트가 느껴졌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더 가속이 붙었지 않았나,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목표를 딱 잡았던 게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한 권을 읽었을 때 이 책에 적혀있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행을 해보자. 예를 들어서 보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꺼내볼게요. 제일 메인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해라.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하지 마라.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. 이 세 개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를 하나도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 제가 보였거든요. 세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. 한 번에. 그 책을 8번 정도 읽었는데 한 번 읽을 때마다 단 한 가지만 잡아서 몰입을 해보자. 첫 번째로 적혀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라. 싫어하는 사람 포함해서. 한 달간은 그냥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해보자. 그때 전 성장을 확 경험한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제가 어거지로 대화의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커피를 사주겠다 해서 나가서 커피를 한 잔 할 동안 오로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. 아, 이 사람한테는 도대체 뭘 칭찬해 줄까? 근데 이 사람도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안 들렸어요. 그 생각을 하느라. 그래서 뭘 칭찬을 해줄까? 오늘따라 되게 잘생겨 보인다. 근데 이게 아부성이 짙은 칭찬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야 되는 생각을 해서 찾다가 찾은 칭찬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진심을 담아서 칭찬을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잖아요.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? 그렇게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사람 관계가 좀 풀렸고 제가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되려 칭찬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. 그때 성장이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. 처음 2주는 힘들었지만 한 달간 해보니까 적응이 됐었거든요. 좋다, 칭찬. 오늘 머리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. 감사합니다. 얼굴에 대한 칭찬은 안 나오네요. 아, 그래도 좋아하셨으니까. 웃음이 생기셨으니까. 근데 웃음은 진짜 나올 수밖에 없네요. 네. 좋은 플러팅이다. 네. 두 분께서도 혹시 뭐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? 저는 극단적으로 해야 성장한다 생각해요. 신체적 성장을 얘기해보자면 신체적 성장. 네, 제가 이제 아론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3 졸업할 때 161로 졸업했어요. 남자 같은 학년 중에 앞에서 3등이었어요. 와. 지금은 키가 얼마? 지금 뭐 남들처럼 다 비슷하지 뭐 180좀 넘죠. 아, 진짜. 좀 재수없어 보일 수 있겠는데. 조심해야겠는데. 죄송한데 칭찬 좀 해주세요. 칭찬 왜 안 해주죠? 왜 칭찬 안 해주죠?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은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.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풋볼맨 FM에 빠져가지고 밥만 먹고 게임하거나 잠만 잤어요. 밥, 게임, 잠, 밥, 게임, 잠. 그러니까 잠을 미친 듯이 잤거든요, 그때. 아무것도 안 하고, 활동 안 하고. 근데 1년 만에 180을 찍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시기와 환경에 맞게 극단적으로 뭔가 행동을 취하면 성장할 수 있어요. 저는 그때 당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한테 키라고 하면은 되게 절정으로 할 수 있었다. 키에 대한 성장을.
맞는 예신가요? 뭐 표현은 극단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. 사실 성취해야 되는 게 있다면 거기에 최대한으로 몰입한다로 전 느껴지긴 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업적인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어플 만들었을 때 회사의 성장, 팀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을 하나 뚫는 거였어요. 그거를 뚫게 되면은 저희 회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제가 하필 또 그때 축구를 한참 좋아할 때여서 연골이 찢어져서 나갔었어요. 미팅은 잡혀 있고. 그때 제가 극단적으로 했던 몰입과 행동은 수술 날짜를 한 달 미뤘어요.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에서 목발 짚고 영업을 했었죠. 그래서 본사에 가서 대표님한테 와서 IR 하는데 목발 짚고 IR을 했고 근데 결국 성공했어요. 그것도 좀 극단적인 선택이었죠. 수술을 미루고 한두 달 정도를 그냥 붕대 감고 돌아다녔던 거. 네.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으로 하는. 네, 맞아요. 되게 좋게 표현해줬다. 선택과 집중을. 이걸 제 걸로 써주세요. 고민 중 뭐라고 칭찬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. 되게 주변 사람들 활용을 잘 하시네요. 재영님도 한마디 거들어 주신다면요.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 딱 들었을 때 복리라는 개념?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복리. 저는 치열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치열함 속에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이 여유라는 걸 가지면서 생각을 하든 실행을 해야 이게 계속 해나갈 수 있다 생각해요. 너무 그것만 잠도 안 자고 밥도 막 안 먹으면서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는 뭔가 성취를 하기가 오히려 힘들더라고요. 차근차근 쌓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그게 뭔가 좀 복리처럼 쌓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잠도 조금씩 더 잘 자고 먹는 것도 조금씩 더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조금씩 더 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이게 근데 한 분야의 성장이 아니고 이게 복리라서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. 더 건강해지면서 더 안색도 좋아지면서 사업도 더 잘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그게 스노우볼처럼 굴러서 끝끝내 임팩트 있는 성장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. 그래서 이게 중간에 깨지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그런 습관책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하루는 빼먹어도 된다. 근데 그 다음 날은 빼먹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일을 하든 간에 10분이라도 하는 거죠. 최대한 이 태도를 유지한다라는 관점으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 진짜 운동하기 싫은 날도 그냥 5분이라도 깔짝해요. 그리고 절대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했다. 그거면 됐다. 또 이자 쌓였다.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. 그럼 실제로 조금씩 늘려가시나요? 네, 무조건 늘려가려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. 한 달 단위로 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지. 내가 5월 달보다는 6월 달 좀 더 잘 잔다라든지 6월 달에 뭐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러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러닝의 그 기록 이런 거보다도 이제 또 다른 면에서의 성장이 있을 수 있잖아. 요즘 러닝을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거든요. 하는 이유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든 체력을 좀 빼려고 러닝을 해요. 근데 러닝을 하다 보니까 이 기록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앱을 쓰면 다른 사람 기록이 보여요.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. 더 잘하고 싶어서. 비교되니까. 내가 1km에 이거밖에 못 뛴다고 저 사람은 저만큼 뛰는데 이러니까 이제 성장하려고 이 행위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러닝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코치님이 하시는 말이 이 러닝하는 이 순간을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온몸으로 그 기쁨을 맞이하면서 달리라는 거예요. 되게 뭔가 성경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되게 근데 그 말들이 너무 좋더라고. 기록을 보지 말고 그냥 내 상태에 집중하라는 거. 나는 어쨌든 달리고 있잖아 오늘도.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에어팟 끼고 달리고 있는데 나 웃으면서 달리고 있어. 옆 사람이 얼마나 웃길까. 어쩐지 요새 동네에서 사람들이 좀 무섭다고. 밤에 미친 사람 뛰어다닌다고. 이게 순간순간의 변화보다는 크게 봤을 때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월마트의 주식 그래프를 보면 안정적이라고 느끼잖아요. 탄탄한 우상향 같은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. 우리 아직 인생이 길고 뭐 운이 빠르면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거고 하니까. 맞아요.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저는 챗GPT를 좀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. 최근인데 챗GPT, 뭐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흥미거리로 소비되었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. 이를테면 뭐 이미지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재밌는 게 나오고 최근에는 또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를 뭐 조직에 있는 큰형님처럼 대해줘라고 하면은 짤 돌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막, 와, 형님 오셨습니까? 막 이렇게 맞아, 해줘요. 맞아.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재미거리로 소비되는
그래서 그냥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저는 이게 성장에 좀 가속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, 최근에. 어떤 유튜브 콘텐츠에서 봤는데 이거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이를테면은 되게 단순한 업무들에 대해 챗GPT에게 맡기고 나는 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장의 가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이 이웃집 부장님이라는 네이밍을 할 때도 사실 직급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이는 없거든요. 세상에 어떤 직급이 존재하는지 저는 항상 20개씩 물어봐요. 직급을 20개 알려줘. 사원, 인턴, 뭐 주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무이사, 전무 뭐 이런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직급까지 다 말해주더라고요.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됐냐면 와 너무나도 좋은 해답을 바로 하나를 딱 만들어서 주네 라기보다 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중에서 내가 고르고 싶진 않지만 내가 굳이 한 10분 동안 고민해서 이거 말고 딴 건 없나?에 대해서 뭔가 제로백을 좀 빠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? 맞아. 저는 거의 업무 80~90%는 챗GPT랑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또 기획 업무이기도 하고 시장 조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. 신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심사할 때는 다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게 진짜 뭐 값인지부터 시작해서 막 다 일일이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회사 대표 뭐 엔지니어 중에 링크드인 계정이 웹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링크까지 다 뽑아내고 하니까 굉장히 잘 커스텀 해주고 내가 인풋만 잘 주면 진짜 너무 잘해줘. 시장 조사 하는데 거의 하루를 다 썼다라고 하면 전에 지금 뭐 30분? 검증을 해야 돼서 30분이지 사실 답 나오는 거는 5분도 안 걸려요. 5분, 10분이면 다 나와요. 나머지 20분 이제 검증하는 거지. 이게 진짜 참값인지 뭐 이런 거.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요.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또 자기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니까 프롬프트를 입력을 잘해서 숙달된 계정을 만들어서 논문 쓰기 전용 계정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반대로 챗GPT를 써서 논문을 썼냐 과제를 했냐라는 거를 잡아주는 직업도 생겼다. 사이트도 있어요. 뭐 자소서다. 담당관이 거기 넣어보고 이거는 한 80% 확률로 AI가 씀직하다. 그래서 웃긴 게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. AI가 씀직하지 않게 바꿔주는 파괴하는 프로그램도 이미 있어요. 웹사이트가 있고 뭐 그런 시장도 열리고 있다. 사실 암호 같은 것도 암호화를 한 번 하는 거랑 두 번 하는 거랑 아예 달라버리잖아요. 아예 다르죠. AI를 2번 쓰면 사람이 쓴 것처럼 될 수도 있는. 맞아. 그리고 되게 사소한 방법으로는 사소한 용례로는 기사 볼 때 그대로 그냥 링크 긁어가지고 요약해줘. 그냥 그럴 때도 되게 좋고 카카오톡은 최근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단톡방에 막 300개 이상 그 톡이 쌓여 있으면은 그 안에서 바로 요약을 해주더라고요. 진짜요?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나요? 우리 또래 세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수많은 전자기기 사이에 둘러싸여서 커오다 보니 스마트폰을 만진다거나 하는 일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세대가 지나고 나면 AI 네이티브라고 할까요? 이름을 굳이 붙여보자면 우리에겐 어려운 일일 텐데 AI를 다루는 일이 AI 네이티브들에게는 그게 되게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방향이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게 그런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딱 명확히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그 이전에 원재료가 되는 뭐 창의성이라든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시작을 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 뒷세대들은 사실 이거에 대한 학습은 이제 전혀 필요 없는 거죠. 왜냐하면 내가 원재료만 생각을 할 테니까 여기에 다른 프로세스나 그 뒤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전에 시간이 걸렸던 것들을 AI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생각만 하는 힘을 기르는 세대가 나오지 않을까. 우리는 아직 그게 부족하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뭐 지구상에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것만 해야 되는 세대들이 나오다 보면 그럼 세상 더 빨리 변하겠죠.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. 맞아요. 저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실제로 기획을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. 오히려 시간 세이브가 되는구나. 네. 근데 한편으로 더 고민하긴 해. 전 챗GPT, 뭐 클로드, 퍼플렉시티 이렇게 쫙 다 놓고 같은 질문 다 던져요. 오. 네.
교차 검증도 해보고 이 작업은 누가 더 잘하지? 이런 거. 예를 들어서 요약 같은 거 작가가 쓴 영어로 된 엄청난 원문을 요새 제가 의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좀 영어 공부도 할 겸 혼자 의역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좀 더 작가가 독자한테 말하는 톤으로 구어체로 미국 20대 청년들이 말하는 그런 캐주얼한 톤으로 바꿔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딱 단어 보니까 누가 더 잘하는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. AI들마다 조금 같은 LLM이더라도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거 보면 재밌다. 코딩은 누가 더 잘하지? 얘가 더 잘하네 뭐 이런 게 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. 더 유용한 거는 3개를 주고 나온 답변을 얘한테 인풋을 줘요. 예를 들어서 우와. 챗GPT한테 이걸 물어보고 클로드한테 물어봐요. 답이 2개 나왔어. 근데 야 내가 다른 LLM을 돌려봤는데 걔는 답변을 이렇게 줬어. 이걸 교차 검증해주고 한 번 더 뭐 재해석해줘 라든지 한 번 더 뭐 분석해줘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도 좀 더 추가로 검토해서 해석해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풍부해지더라고요. 그렇네요. 재밌는 게 같은 걸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매출 순위로 알려줘 달라 해도 나오는 값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매출 값이 근데 얘네들은 그걸 또 다르게 봐요. 아직은 한계가 있는 거지. 팩트가 있는데 이거를 다 조금씩은 다르게 아직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되게 제가 많이 쓰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겠지 생각했거든요. 근데 같은 이공계고 뭐 같은 과를 활동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IT 최전선에 있는 친구들도 좀 덜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전공이 있으면 쪼가 있으니까 좀 덜 쓰려고 하는 친구도 조금 있어요.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걸 100번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게임 끝나는 거죠.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성장하려면 AI 써야 된다. 어떤 직군이든 간에. 심지어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직군이라도 난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. 또 요새 너무 잘 알려준 사람들도 많고 옛날에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정보의 시차가 좀 있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것들이 한국에 넘어오는데 막 10년 걸리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요새는 진짜 안 해요. 예를 들어서 AI 모델이 새로 나왔다 하면 이거를 한글로 퍼다 나르는 사람들이 몇 시간 안에 들고 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행에 옮기면 무조건 최전선에서 잘 쓸 수 있다 생각해요. 연구하는 건 다른 영역이지만 이걸 어플리케이션 나온 걸 잘 써야 되겠다라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다?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?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2025년에 딱 10년이래요. 그래서 딱 10년을 돌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막 AI, 빅데이터,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거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되게 붐이었던 게 뭔가 완숙된 느낌도 좀 들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. 오늘은 또 성장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어떤 기술의 성장까지 얘기를 해본 느낌인데 어쩌다 보니 나만 문과여서 좀 불편하다. 칭찬 한번 해주세요. 이과들 칭찬합니다. 아니 칭찬합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. 복합 융합 인재들 칭찬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각자가 성장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부장님, 또 다른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